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장 이육지입니다. 선생님, 장명이나 개명을 할 때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드리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나요? 일단 부모님이 원하는 이름이 있다 하면 참고해서 장명을 해드립니다. 개명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름을 맞춰드리는데, 다만 그것이 성씨와 초성이 맞느냐, 혹은 성씨에 맞는 그런 글자가 있느냐, 요걸 좀 고려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서 선호하는 어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쁜 이름이다, 귀여운 이름이다. 다만 제 이름은 아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자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혹은 사회 나와서 사회활동하면서 노후에도 쓰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럴 때 엄마가 젊은 연령에서 젊은 이름, 예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자 들어간다든지, 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이름의 어감의 추세가 이제 율자로 이름이 많이 나오다가 그 추세가 끝나고 여자는 이제 라자를 좋아하는 추세가 이어졌다가 지금은 로자로 간단 말이에요. 로자, 로이, 로화, 로우, 로운 이렇게 로자로 가는데, 그런 트렌드형의 이름 같은 경우는 학문성이 약하고 어떤 재능만 있다 하게 되면 그런 이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얘는 항상 끼를 먹고 살아야 된다, 끼를 발휘해야 된다 할 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선이 굵고 여성인데 남성 같은 스타일, 애교도 없고 그냥 돌직구, 혹은 이마에 써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른생활 이렇게 사주가 얘는 바른생활이야, 모범생이야,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여리거나 이런 형태의 이름들이 자랄수록 짐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연령대에 선호하는 어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이 10년 뒤에 가보면 좀 아닌 것 같다, 10년 전을 유추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름은 안 돼요, 이건 제가 맞아요, 이게 아니고, 서로 상담으로 조율을 해서 그 필요한 어감을 이제 뽑아내는데, 어떤 장명소든지 원하는 이름을 이렇게 준비해 가시면 장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고 싶었던 이름을 준비해 가셨다가 조율을 해서 원하는 이름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서 새로운 내 각도, 내가 보는 각도가 이거였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각도도 있을 수 있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조율해서 자기 조합에 맞는 이름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름도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처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고 혹은 예쁘게 보였던 얼굴들도 자꾸 보면 실증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 볼 때 별거 아니고 그냥 대수롭게 지나쳤는데,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정도 가고 믿음도 가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 있는데, 이름도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느낌 빡 와서 너무 행복해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실증나는 이름들이 있고, 처음에 정말 싫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이 드는 어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필이 좋은 이름을 막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길게 에게 어떠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는 어감을 고르셔서 그 고른 이름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길게 볼 때는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원하는 이름을 몇 개를 미리 가져가서 제일 좋은 이름을 택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서 손주들 이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장명수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다가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하다가 요즘은 이제 선호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이름을 갖고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순번 매겨서 요걸 해주세요, 요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조율이거든요. 원하는 이름을 다 해드린 건 아니고, 원하는 이름 중에 쓸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좋은 이름들이 있어서 그런 이름들은 이제 사주를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부모님 보는 각도하고 또 사주를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름들을 같이 조율을 해서 희망하시는 이름하고 추천해드린 이름하고 이렇게 골라서 조율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완강한 경우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부모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닌 이름인데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무조건 그 이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장명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성명학적으로 한 문자를 맞춰드리는 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서 평생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제가 장명비를 받고 성명학적으로 안 좋은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어드린다는 거는 그건 참으로 어렵다 해서, 그거는 그렇다면 장명서의 의견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쓰시다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고, 중간에라도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할 때 그때 개명하면 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서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일단 선호하는 이름이 있다 하면 그걸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은 장면을 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임신할 때 이제 이름 많이 생각해 놓으시거든요. 그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다. 이름을 만들어 오시는 분하고 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이런 방향이 있는데 뭐 어느 방향이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네, 원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냥 좋은 장면을 하는 데는 참고할 만한 좋은 요소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내 이름 원하는 대로 써주세요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오고 다른 각도의 이름, 사실 보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얘는 어떠한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체성을 일반적으로 볼 때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설마 이래요. 그러면 부모님, 엄마, 아빠의 그 정체성을 말씀드려보면 자녀의 정체성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 엄마의 정체성, 아빠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궁합이 나와요. 궁합. 엄마, 아빠 궁합이 맞으면 자녀의 궁합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무조건 이게 네 정체성이 이거다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정체성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오시면 다 조율해서 상담을 드리는데, 그러면 자녀의 정체성을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신뢰도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장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봤는데, 이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뭐잘 풀리거나 잘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이름 욕심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 여건이 좋을 때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이제 대개 개명을 할 때 보면 자기 운이 어려울 때는 개명에 엄두를 못 냅니다. 이름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래서 이름까지 신경 못 쓰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면 지난 세월을 반추해 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할 때 내가 이름이 문제가 됐지 않았을까, 지금 이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름을 신경 쓰는데,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을 바꿔 성공한 케이스가 될 때는 이름에 대한 것을 갖다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혹은 자기 동생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자기 아는 분께 그걸 권해줍니다. 내가 너한테 돈은 못 주더라도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 성공한, 그 힘들게 고생했다 성공한 분들이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 있어요. 돈을 이렇게 보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름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름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이름을 바꾸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꿀 때가 돼서 바꾼 사람들, 이런 경우는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서도 발복이 좀 덜한 경우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바꾼다든지 자기 필요성 없이 너 이거 해봐라 할 때 바꾸기 싫은데 네가 하라니까 내가 한다, 이런 경우는 발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TV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럴 때 그분 말씀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있다. 그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씀에 제가 참 말씀 영감이 가는 말씀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명사주 다 같습니다. 계명을 해서 내가 정말 이름을 바꿔서 잘 될 것이야, 내가 성공할 것이야 할 때 정말 성공합니다. 그럼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나누고 싶은 거죠.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내가
링에 올라가서 내가 저놈 이길 수 있어 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내가 이거 질 거야 하고 올라가면 100% 집니다. 100%. 그래서 그 자신감이다 인생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인데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전 부분 당장 1억이 막 2억 되고 이러진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갈 때 일정 시기가 되면 누구한테나 다 운이 균등하게 오거든요. 나쁜 운만 있지 않고 좋은 운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름 욕심은 가질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름 욕심이 많을수록 잘 풀린다는 이유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